호박이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9월 17일 일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 편성을 보면서 정말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좀 추천 경주를 잡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경주를 좀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자신 있는 경주를 좀 솎아서 공략을 하는데요. 부산 중계 레이스도 노리는 경주가 있고, 뭐 서울 경주도 있고, 하여튼 오늘 9월 17일 일요경마는 느낌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이기는 배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리는 경주는 6경주, 7경주, 8경주, 11경주 4개 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강민은 배당이 낮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 경주로 노리고 공략합니다. 6경주, 7경주, 8경주,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이 9경주 같은 경우는 강민 지금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이 9경주도 깜빡이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경주도 중배당, 현장 배당까지 좀 보면서 중배당 압축 막권을 공략합니다. 현장 추천 경주로 9경주를 체크해 주시고, 6경주, 7경주, 8경주,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일요경마가 되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1254만원. 상금 규모는 별로죠. 그만큼 한계를 드러낸 마필들이 출전한 레이스입니다. 8번마 판타스티킨이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이거는 꺾지 않습니다. 직전 경주도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좀 아쉬웠던 것은 이 판타스티킨을 충마로 놓고 갔으면 이 야우스트롱캣도 강민이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충마를 잘못 잡고 가는 바람에 너무 욕심이 과했죠. 그러면서 좀 배당을 놓쳤던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거나 8번마 판타스티키는 직전에 우연히 뛴 게 아니죠. 그 전까지 계속해서 복귀가 잡혀 있는 마필 8번마 판타스티키는 1000m 경주 거리에서는 여기서는 또 됩니다. 그래서 8번마 판타스티키를 배팅이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는데요. 문제는 후착권에서 지금 보여주는 액면이 없는 마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4번마 콘커 같은 마필이 여기서 깜빡이로 팔릴 수 있어요. 하지만 4번마 콘커는요, 강민은 여기서는 정말 불안한 마필로, 불안한 깜빡이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인경기수가 못한 게 아니에요. 정말 쥐어짜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내용이고, 그 전에 6월 25일 경주도 그랬고 5월 27일 경주도 그랬고 열심히 탔던 내용이 전부입니다. 신지기수를 불러서 태웠는데 신지기수를 믿고 여기서 깜빡이 한 방을 공략한다.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4번마 콩커가 깜빡이로 팔린 상황은 강민은 인정할 수가 없다. 후차권에서는 의외로 좀 짭짤하게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로 보는데요. 후착 마필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8번마 판타티키는 연투 가능한 축이다. 깜빡이로 팔리는 4번마 콩커는 인정할 수 없는 대길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1254만원. 역시 부진마들이 출전한 레이스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6번마 사이먼 리치, 2번마 매기의 추억, 5번마 영락태왕, 이렇게 3마리가 대끼리 좋은 대끼리 팔릴 거고요. 뭐 4번마 휴마랄지, 또 게이트 잘 뽑으면 1번마 CK 퀸,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6번마 사이먼 리치가 능력만은 분명 아닙니다. 최근 경주에서도 정말 이빠이 가서 깨진 경주 내용이 전부라고 보죠. 7월 9일날 깜빡이로 팔렸을 때 강민이 정말 불안하게 말씀을 드렸고,
직전 경주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려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나름 열심히 타고 깨진 거예요. 쥐어짠 내용이 전부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약한 마필이긴 하지만 상대들은 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마는 편성의 싸움이니까 내가 약해도 상대들이 더 약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6번은 사이먼 리치는 여기서 초반에 앞장 승부도 가능합니다. 바로 옆에 5번은 영락태양이라는 마필이 스피드가 있습니다만 영락태양은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주행이 똑바르질 못해요. 그리고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지구력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5번만 영락태양이 선행을 가는 그림에서 바로 외곽 선입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6번만 사이먼 리치는 문성희가 지금 두 번째 기승에서 이거는 뭐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봐야죠. 이빠이 강공은 필연입니다. 그래서 6번은 사이먼 리치는 인기마로 팔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는데 후차권이 상당한 난타전이죠. 2번만 매기의 추억 같은 마필도 안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는데 직전 경주도 정말 잘 타고 깨진 거거든요. 그야말로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깨진 그 내용이 전부라고 보죠. 5번만 영락태양 말씀드렸듯이 지구력이 넉넉하지가 못하고 또 결승선에서 똑바로 가지 못하는 외곽으로 삐지고 내측으로 기대는 그런 주행 악벽도 여전히 좀 불안하고요. 4번만 휴마라는 마필이 직전에 강공의지가 없이 외곽을 뺑글뺑글 돌았던 복귀 내용이긴 합니다. 이 마필이 3월 25일 경주를 보면은 마지막 2착 싸움에서 근성을 상당히 보였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7번만 낭만스타. 7번만 낭만스타가 재미가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실전에서 한 번도 배팅권 막건으로 공략한 적이 없는 마필입니다. 나올 때마다 계속 꺾었던 마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모래를 맞으면 잘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꺾었어요. 그런데 이 낭만스타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 내용은 상당히 좋았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안쪽 게이트를 받으면서 전개 상황이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초반에 발주는 잘 나와도 이게 모래를 맞고 뒤로 쳐졌다가 마지막 끈기만 보여주고 계속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 보니까 역시 스타트는 좋았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뒤로 쭉 쳐졌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날라오는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7번만 낭만스타는 이제부터는 배팅권으로 가져가자는 거죠. 7번 낭만스타는 강변의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번만 사이먼 리치가 배당권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 어느 정도 선전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배당권에서는 7번만 사이먼 낭만스타 7번 낭만스타에게 좀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다. 6번 사이먼 리치와 7번만 낭만스타 두 마리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역전의 순간, 4번마 라운 컨텀, 12번 바리메 캠프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로 팔릴 거고요. 2번마 나먼킨이나 7번마 라운메이커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습니다. 11번마 패월수와 같은 마필도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3번마 역전의 순간이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뛰었던 기록이 1분 59초대의 주파 기록을 보여줬기 때문에 배당판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하지만 3번마 역전의 순간은 능력마가 아닙니다. 기본 사이즈가 많이 부족한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 59초 6의 주파 기록은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8월 20일 날은 하루 종일 기록이 빠르게 나왔던 평상시보다 한 2초 3초간은 기록이 계속 빠르게 형성이 됐던 날입니다. 그래서 3번 역전의 순간은 직전 59초 기록은 거품기가 많다. 뭐 공부를 안 하는 예상가들은 뭐 기록만 보고 추천하는 예상가들은 이걸 뭐 대가리로 놓고 가겠습니다만 강민은 3번 역전의 순간은 웬만하면은 여기서는 접어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발의 인기 1위로 팔리겠습니다만은 3번만 역전의 순간 같은 마필이 인기바로 팔리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는 겁니다. 4번마 라운 컨텀이 출전 공백이 길었습니다만은
4월 22일 날 보여줬던 내용은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강민이 충마로 놓고 8.7배를 한방 막건으로 적중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4번 라운 퀀텀도 당일 좀 현재까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8월 25일 날 재검 때 보여줬던 걸음은 상당히 좋더라. 마체중이 조금 더 늘어서 나오면 좋은 상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외곽에는 12번마 바리메 캠프가 좋습니다. 12번 바리메 캠프는 직전 경주 스타트 자체가 빠르진 않았는데 중속이 좋더라고요. 그냥 중속으로 그냥 그대로 밀고 선행을 뽑아 나섰는데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죠.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 1300m를 적응했다는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 이 마필이 3월 26일 경주를 보면 그때 당시 결승선에서 막 흔들리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1300으로 경주거리를 늘려서 출전하면서 뚝심도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12번 바리메 캠프는 부담 중량 늘어난 것보다도 오히려 1000m 줄어든 경주거리가 이마필에게는 한결 유리한 조건이다.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고 좀 더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12번 바리메 캠프를 인기마 중에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3번만 역전의 순간이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은 강민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인기마 중에 굳이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간다면 12번 바리메 캠프가 좀 더 재밌는 마필이다 라고까지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이번 4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레이스인데요. 오늘 이 중후반부에 노리는 경주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배당은 상당히 짭짤하게 놔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만은 8번마 연달아 그리고 4번마 대한강산 요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2번마 라이브 파워나 또 3번마 두만강이나 또 1번마 관악함성까지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8번마 연달아는 최근에 상승세가 정말 좋습니다. 직전 경주 보니까 물론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연달아라는 마필 특징이 발주가 느려요. 그래서 이 쫓아가지 못하고 항상 추입을 날라오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직전에 뛰는 걸 보니까 최대한 전개를 끌어올리면서 자력 입상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실전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8번마 연달아는 다시 한번 김혜성 기수가 안장에 올라왔는데 최선 강공은 필연입니다. 다만 늘어난 부담 중량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해요. 문제는 이 깜빡이로 팔리는 4번마 대한강산인데요. 자, 이 마필은 5월달 경주에서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6월 3일 경주는 그때 현장 컨디션이 정말 좋지가 못했는데 스타트 나면서 꼬꾸라져 버리고 낙마가 됐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7월 2일 경주는 강민이 실전 맞고 노렸고 또 직전 경주에서도 강민이 이거를 충마로 놓고 공략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순군전에 이게 깜빡이로 팔려요. 최근 2번 잘 떴기 때문에 깜빡이로 팔린다는 거죠. 근데 최근 2번의 경주에서 강민이 인정했던 이유는 편성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인정을 한 겁니다. 특히 직전 경주는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였기 때문에 대가리로 의심을 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또다시 깜빡이로 팔린다면 이거는 정말 불안합니다. 여기서는 선행을 장담하기도 어렵고요. 쫓아가는 전개로도 검증이 이건 필요합니다. 이 6군에서 선입 입상을 한 거랑 약한 편성에서 선이 입상한 거랑 이번 경주는 편성 강도가 다르죠. 그래서 4번마 대한강산은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은 강민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똑같은 순군전을 치르지만은 7번마 인기 타투스라는 마필은 발전 기대치가 있어요. 직전 경주도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고 데뷔 초부터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봤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5월 28일 경주에서는 뭐 개바닥을 쓸었습니다만은 그 뒤로 조금씩 전력을 끌어올리면서 직전에 자력 입상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7번마 인기 타투스 같은 마필이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오히려 배당가치 높은 마필로 보고요. 2번마 라이브 파워는 직전 경주 8번 게이트에서 전개 상황이 깔끔하지가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모래에 대한 적응력도 나쁘질 않고요. 안쪽 게이트라면은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에서는 2번마 라이브 파워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번마 연달아, 7번마 인키타투스, 2번마 라이브 파워. 자, 관심만은 8번, 7번, 2번 이렇게 세 마리를 관심권으로 두시고요. 깜빡이로 팔리는 4번마 대한강사는 이번에는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라고까지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부산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팔이 인기 많은 2번마 하늘의 뜻, 3번마 영웅제왕, 승군전을 치르는 요 두 마리가 대끼리로 팔릴 거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10번마 스프릿 우먼, 그리고 1번마 스웨그 같은 마필도 배당팔의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민이 2번 하늘의 뜻과 3번마 영웅제왕 이 두 마리의 깜빡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마리가 다 승군전을 치르는 상황이고요. 최근 복귀 내용은 좋습니다만은 선두권 전개를 편안하게 풀어가야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들이죠. 그런데 오늘은 안쪽에 1번마 스웨그라는 마필도 빠르고 뭐 6번마 의천검이라든가 뭐 8번마 썬레이저라든가 중속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이는데 지금 승군전 두 마필이 손붙잡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1번마 스웨그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마필은 강민이 4월 14일 경주였죠. 4월 14일 경주에서 스웨그 대가리 세워놓고 달콤한 인생이라는 마필에게 115.9배짜리를 승부 경주로 아주 이빠이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 선행을 나선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쌍대가리까지 노렸는데 최근 경주는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서도 막판 끈기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직전 경주는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고 그 전에 8월 6일 경주는 인기 3위로 팔리고 깨졌고 그 전에도 또 7월 9일 날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진 최근 경주를 보면 좀 실망스럽긴 하죠. 하지만 이 마필은 유난히 부담 중량에 민감합니다. 정말 부담적인 민감한 반응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전진구 기수가 안전히 교체가 되면서 직전보다 마이너스 5kg의 감량, 더군다나 또 1번 게이트까지 꿰차고 들어온 조건이면 여기서 뒷짐지고 서 있지 않죠.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죠. 되든 안 되든 강하게 밀고 나서는 상황이고 또 선입이 되는 상황에서는 1번마 스웨그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4번마 레이디 차터드라는 마필은 자력 투입은 안 되지만은 딱 이런 편성에서 날라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2번, 3번, 6번, 8번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에서 경합으로 흘러갈 때에 참았다가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전형적인 단거리 투입마거든요. 그래서 4번마 레이드 차터드의 고배당의 가능성 생각하셔야 되겠고 8번마 썬레이저가 선행이 아니라도 외곽에서 묻어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로 봅니다. 이미 뭐 1200까지 극복을 했고 오늘은 줄어든 경주거래에서는 8번마 썬레이저도 관심권으로 살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0번마 스프릿 우먼은 이게 적당히 배당파 바라볼 불 텐데 일단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죠. 부담정 늘고 11조 공백기가 길어졌고 1번마 스웨그를요. 1번 스웨그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기본 막거는 2번, 3번 그리고 8번 1놓고 2번, 3번, 8번 1놓고 2번, 3번, 8번을 기본 막건 갑니다. 1놓고 2번, 3번, 8번 그리고 폭탄 배당은 4번마 레이드 차터드까지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감격의 순간, 7번마 트로팀버, 6번마 장산재패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 팔릴 거고요. 더 나가서는 5번마 샤프 드림이나 또 3번마 리틀 엔젤스 같은 마필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1번마 감격의 순간이 데뷔 2연타를 때리는 경주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선행을 하면 잘 뛰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선행이 아니라도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직전처럼 그 연투하는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죠. 직전에 같이 떴던 마필 뭐 푸른 질주나 리틀 엔젤스나 이런 마필들과 같이 떴던 경주를 복귀를 해보면 다시 뛰어도 감격의 순간이 리틀 엔젤스나 푸른 질주는 또 이길 수가 있겠다
라고 복귀가 됩니다. 1300 첫거리 도전이긴 합니다만은 1번 게이트에서 그냥 선행이죠. 그리고 선행이 아니라도 모래를 맞지 않으면 되는데 1번마 간격의 순간이 여기서 모래를 맞지 않고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모래를 맞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선행이거든요. 지금 상대 선행마가 없어요. 그래서 1번마 간격의 순간은 인기 1위로 팔려도 이거는 꺾지 않는 마필입니다. 10번마 푸른 질주는 7월 16일 경주에서 강민이 그때 27.9배 리트렌제스를 놓고 들어갔던 경주였습니다. 리트렌제스를 놓고 27.9배를 적중을 했을 때에 종반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자력 추입을 하기보다는 좀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 막판 한 칸을 더 쓸 수가 있는 마필인데요. 어쨌거나 직전에 늑발을 하면서 전개가 밀렸다가 날라오는 걸음이 나쁘질 않았기 때문에 배당반으로서는 10번마 푸른 질주, 10번마 푸른 질주를 여기서는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7번마 트루팀버가 기본 스피드가 처지는 마필은 아닌데 직전 경기는 이 중속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좋았어요. 직전에는 워낙 앞선이 좀 빠른 페이스였죠. 그래서 7번마 트루팀버도 이 편성에서는 무시할 수 없고, 리트렌젤스라는 마필은 5월 달에 인기 9위였을 때에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놓고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날도 충마로 놓고 27.9배를 지금 같이 뛰는 푸른 질주와 동반이 있으면서 적중을 했는데, 야, 그런데 직전에는 1번 게이트에서 정말 잘 타고 깨진 그 내용이 전부라고 봐요. 3번 리트렌젤스는 이제는 좀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전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6번마 장산재패 같은 마필은 인기바로 팔리면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야죠. 선행을 가기도 어렵고 쫓아가는 전개도 물론 가능합니다만은 1300m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1번마 간격의 순간을 놓고 1번 놓고 일단 기본 막건은 7번마 트루팀버와 10번마 푸른 질주는 배당 막건으로 가져가시고, 한 마리 더 본다면 뭐 3번마 리트렌제스 정도만 관심권으로 살펴보면서 1번 놓고 7번, 10번 그리고 3번까지 관심마로 살펴보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딱히 배당이 터질 만한 그런 편성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당일 배당팔의 인기 많은 3번마 라이징 프린스와 1번마 서라블 돌풍 그리고 5번마 소중한 인연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 팔릴 거고요. 11번마 월드코리안 또 10번마 온누리 강자 이런 놈들이 배당판 바람을 불겠죠. 6번마 최강 드라이버 이런 것들. 3번마 라이징 프린스가 일단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는데 안쪽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를 잘 만났습니다. 다만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여력은 없었거든요. 오늘은 부담 중량이 늘어났는데 과연 이게 여기서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인기만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8월 11일 날 입상했을 때 인기 9위였는데 직전에 한번 입상했을 때 또 이번에 또 깜빡이로 팔린다. 그건 조심스럽죠. 그렇게 팔리는 마필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외곽 11번마 월드코리안이 외곽에서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조건이긴 하지만 월드코리안이라는 마필 자체를 강민은 뭐 세게 평가를 안 합니다. 직전 경주도 4배짜리 압축 막건 적중했고 6월 23일 날도 충마로 놓고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적중을 했던 마필이긴 해요. 하지만 뛰었던 상대들이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1600 거리 경험은 좋습니다만 기록 자체나 구간 타임을 봤을 때 이게 순군절에 바로 통할 만한 전력이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필은 모래에 대한 검증이 좀 더 필요한 마필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1번마 서라블 동풍 같은 마필이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좀 늦추입 늦발동을 하는 마필인데 오늘은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이다. 직전 경주와 마지막 끝걸음 다 상당히 날카로웠던 그런 내용이고 또 특급 기수로 기온배로 안장까지 교체가 됐기 때문에 뭐 대단한 강공입니다. 뭐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오면서 기온배를 태워놓고 한번
빼달라고 그렇게 얘기는 못하는 거잖아요. 1번마 서러블 돌풍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5번마 소중한 인연이라는 마필이 마체가 작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거리 적성을 좀 넉넉하게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거나 최근 1600에서 무난하게 적응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마체 중에 조금 더 늘어서 나오면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데뷔 초에는 발주가 정말 느렸거든요.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중속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좋아졌더라고요. 이런 마필들은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전력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마 서러블 돌풍을 강문에 좀 더 강하게 읽어줄 생각입니다. 1번 놓고 3번, 5번 뭐 기본 막건은 1 놓고 3번, 5번이다. 1 놓고 3번, 5번은 기본 막건이다 라고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능력 편차 크지 않은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베스트 10, 4번마 새벽이, 7번마 베스트 모베, 그리고 2번마 핵항공모함. 자, 이렇게 4마리가 고만고만하게 팔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6번마 아르고 멜로디랄지 또 8번마 턱송이로 뭐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적당히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가 한 6마리 되죠. 6마리 지금 인기마를 언급해드렸는데 그 6마리 인기마 중에서 3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하고 공략합니다. 거품기가 많아요. 자, 오늘 이 편성에서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한 3마리 정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마리 중에서 불안한 인기마를 커트하고 나머지 3마리 중에서 강축을 세워놓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2방을 때려야 돼요. 근데 깜빡이는 아닙니다. 여기서 깜빡이로 팔릴 만한 마필이 굉장히 불안한 내용으로 강민이 확인을 하고 있고 또 누가 초반에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느냐에 따라서 전개 상황의 변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강민이 노리는 충마에 복대복 막건이 엮여서 들어가는 그림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일 배당이 얼마나 형성되느냐가 중요하겠는데요. 일단 중배당은 짭짤하게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승부지 대가리, 확실하게 대가리, 묻지마 강축을 세워놓고 2방의 승부 막건을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개 변수 고배당, 중고배당 막건까지 받쳐두면서 때리고 받치는 막건으로 확실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9번마 담양태양, 10번마 로얄하트, 1번마 퀸스킨. 자, 이렇게 3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거고요. 6번마 체스터티라든가 4번마 파크맨 같은 마필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3경주를 강민이 현장 추천 경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일 배당이 좋다면 배팅 강도를 조금만 더 올려서 공략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번마 담양태양이라는 마필이 인기 1위로 팔리는데 강민이 이 마필을 세게 보지 않습니다. 5월 21일 경주 기억이 나시죠? 그때 당시 9만리를 승부지 대가리 세워놓고 담양태양의 118.7배의 고배당을 적중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6월 18일 경주에서도 인기 7위였을 때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이고 7월 16일 경주에서도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던 강빈의 관리 마필이죠. 직전 경주는 1400 줄어든 경주 거리가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직전 경주도 배당판 바람이 상당히 불었는데 이 담양태양이라는 마필을 강민이 분석을 했을 때는 최근에 7월달, 6월달, 5월달 계속 연투하면서 짭짤하게 좀 챙겨줬던 그런 마필이기도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고 강민이 정말 많이 좀 실망을 했거든요. 이 마필이 부담 중량 2kg 늘어난 걸 극복을 못 하더라고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경주 전개가 꼬였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고
부담 중량이 늘어난 부분을 극복을 못하더라. 오늘도 57인데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에서 이게 인기 1위로 팔린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안쪽에는 일본마 퀸스킨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KNN배, 직전에 KNN배, 그 전에 코리안 오쿠스를 떴던 마필인데 최근 두 번의 대상 경주를 떴다고 해서 센 건 아닙니다. 대상 경주도 등급이 있죠.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이 안말 대상 경주를 띈 거예요. 그래서 편성 자체가 강한 편성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만 그것보다 좀 먼저 이 마필을 세게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선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추입도 된다는 거예요. 추입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뒷방이 다 있는 모습을 최근 경주에서 보여줬는데 오늘은 핸디캡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떨어졌고 1번 게이트까지 너무나 잘 뽑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만 퀸스킨, 이게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서 승부를 아껴둘 이유가 없는 거죠. 승부지 측면에서는 1번만 퀸스킨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10번만 로얄아트도 감량 조건은 상당히 좋은데 이 마필은 너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투입이에요. 최근 이 부산 경마장 주로하고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배당마로서는 이 6번마 체스터티라는 마필이 선위권에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이 3번마 배다리 고수도 강민이 계속해서 좀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데 6월 9일 경주에서 강민이 실종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죠. 그 뒤로 3번의 경주를 계속 잡바이를 때려놓은 마필입니다. 계속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3번마 배다리 고수 같은 마필은 지금 하마식 기술 안장이 교체가 됐는데 하마식 기수가 이 마필을 6월 9일날 또 끌고 들어왔던 그 장본인이고요. 그래서 3번 배다리 고수 같은 마필은 폭탄 배당이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셔야 됩니다. 1번마 퀸스킨을 놓고요. 1번 퀸스킨을 놓고 가는데 1번 놓고 6번, 3번 1번, 3번 들어오면 이건 뭐 상당히 고배당이 되겠죠. 1 놓고 6번, 3번 그리고 10번 1 놓고 6번, 3번, 10번 일단은 기본 막건 가져가시고 인기마로 팔리는 9번마 담양태양은 이거는 좀 불안하게 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인기 1위는 9번마 담양태양이 부러졌을 때는 두둑하게 배당을 챙겨 먹을 수 있는 레이스다 라고까지 체크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는 2번마 스카이벨벳과 7번마 정황킨덤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죠. 그 다음 순으로는 1번마 사커 히어로나 10번마 마이티 싱 이런 것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 2번마 스카이벨벳이라는 마필은 4월 9일 경주에서 21.4배를 승부 경주로 아주 이빠이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는 깜빡이로 팔렸어도 원래 인기 3위로 팔렸어도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던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도 지워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인기마로 팔린다.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7번마 정황킨덤이라는 마필도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6월 25일 경주에서 강민이 대가리에서 놓고 13.8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어요. 하지만 최근 두 번의 경주 정말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직전 경주도 여기저기 간다고 아주 그냥 뭐 개바람이 불더라고요. 근데 강민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마필입니다. 6월 25일 날은 분명하게 노려야 될 이유가 있었지만은 직전 경주는 확실하게 꺾어야 될 이유가 또 분명히 있었거든요. 7번마 정황킨덤 직전에도 완전히 꺾었는데 직전에 꺾었던 두 마리 2번 스카이벨벳과 정황킨덤이 깜빡이로 팔린다. 뭐 도무지 인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서 안 빠지는 충마가 있어요. 안 빠지는 충마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미 언급해드렸던 깜빡이 2번, 7번 이 두 마리를 다 못 믿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이 엮여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레이스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현장 뭐 승부 의지도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몇몇 마필이 있는데 최근 경기를 보면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제대로 승부가 안 되고 있는 마필, 한마디로 까꾸시가 되고 있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나 이번 7경주는 자신 있게 대가리 세워놓고 갑니다. 인기마 싸움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짭짤한 배당, 중배당 막건을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영원축제, 4번마 최강포스원, 2번마 캐세라세라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 팔릴 거고요. 더 나가서는 11번마 반지의 여전사나 또 5번마 쇼트 스톱이나 뭐 12번 CT7 뭐 이런 마필들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4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강민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 이거는 대가리 싸움이다. 대가리. 그러니까 어떤 놈을 대가리를 놓고 가느냐에 따라서 예상의 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2번마 캐세라세라와 5번마 쇼트 스톱 요 두 마리가 지금 한 집에서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2번마 캐세라세라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죠. 이 3월달 경주에서 3월달 그 금요 경마 1경주였습니다. 바로 1경주 시작하면서 강민이 그 당대 알파라는 마필을 대가리에서 놓고 캐세라세라의 64배였죠. 64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그 아주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계속해서 연투를 때리고 있으면서 6번 떠서 5번 입상을 했으니까 기본 사이즈가 센 놈인 것은 맞잖아요. 다만 이 마필이 한 번 부러졌을 때 보면 6월 11일 경주에서 순군전에 한 번 부러졌는데 그때 경주 거리가 1200이었고요. 또 그때 경주 내용이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무난하게 선입전개를 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200을 적응을 못하더라. 그러니까 6월 11일 경주에서 또 뛰었던 상대들이 강했냐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2번마 캐세라세라는 오늘 다시 1200 늘어난 경주거리 순군전을 맞았는데 여기서 액면 그대로 인기도 그대로를 인정하고 공략해야 되느냐. 오히려 한 집에서 출전한 5번마 쇼트 스톱이라는 마필이 부담 중량 측면에서는 54.5kg까지 떨어졌다. 이거는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부담 중량이 늘어나서 의지 자체를 꺾었던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배당마라서는 오히려 5번마 쇼트 스텝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 3번마 영원축제라는 마필이 이게 3구에서 뛰다가 강등이 됐죠. 강등이 돼서 8월 6일날 강등되자마자 바로 2착을 들어갔고 그리고 또 직전에 재순군전에 또 대가리까지 쳤어요. 그런데 오늘은 부담 중량이 또 4kg 늘어났다. 이거는 못 믿는 거죠. 3번 영원은 축제도 늘어난 부담 중량으로 인기 막 깜빡이로 인기 1위로 공략할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순군전을 치른 마필 중에는 4번마 최강포스원이 선의권의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 정말 좋습니다.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전개 상황이 좋은 거예요. 최근에 꾸준하게 뛰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선두권, 선행, 선입 다 되는 마필이죠. 그래서 4번 최강포스원이 그러고 보니까 이게 머리로 팔릴 수도 있겠네요. 4번 최강포스원이 4번 최강포선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2번 CT7은 순군전에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이고 반지의 여전사도 공백기가 길고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포인트인데 4번만 최강포선을 강민은 좀 더 강하게 봅니다. 4번 놓고 3번, 5번 4 놓고 3번, 5번 기본 그리고 2번만 캐세라세라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요거까지는 뭐 받치는 막건까지는 공략할 수가 있겠습니다. 4 놓고 3번, 5번 기본에 2번 캐세라세라까지도 방어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9번마 승리사랑이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8번마 광야불기동, 5번마 예스유캔, 4번마 조계산, 그리고 3번마 스페셜 샤인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9번마 승리사랑이 배당팔에 머리로 팔려요.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나쁘지 않잖아요. 또 김용근 기수가 안정이 올라왔고. 그런데 강민이 이 9번마 승리사랑을 여기서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승리사랑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꾸준하게 뛰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딱 있죠. 그래서 이번 경기도 끝번을 신청하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마필이 끝번을 신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면 여기서 충마로 놓고 가기는 정말 조심스럽다라는 판단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한 5마리 말씀드렸는데 이 5마리 중에서 2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하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딱 3마리로 압축 승부마권을 노리고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안 빠지는 충마가 있어요. 안 빠지는 충마가 있는데 인기도에서는 밀려 있습니다. 분명 놓고 때려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요. 또 후차권에서도 뭐 고만고만한 마필들이긴 합니다만은 또 확실하게 죽을 마필이 있기 때문에 딱 3마리로 압축 막권을 갑니다. 축 세워놓고 2방을 때려놓고 받치는 막권은 이 3마리 안에서 3복조만 받쳐두면 뭐 어렵지 않게 또 배당도 짭짤하게 적중할 수 있는 레이스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8경주는 뭐 크게 대박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만은 중배당 압축 승부 막권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립니다. 이번 8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부산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6번마 베이킹즈, 4번마 프라이즈킹, 11번마 아델의 진주 이렇게 3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로 팔릴 거고요. 더 나가서는 8번마 바로가, 11번마 우사인 너트, 1번마 바다스타 뭐 이런 마필도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3번마 히든 초이스는 뭐 직전에 바닥을 쓸었기 때문에 좀 안 팔릴 것 같고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한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6번마 베이킹즈라는 마필이죠. 이 8월 11일 경주에서 강민이 승부지 대가리 세워놓고 핫커맨드의 22.6배 그때 강배팅으로 승부 경주로 아주 강배팅으로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6번마 베이킹즈라는 마필은 이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1800 경주 거리에서는 또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을 놓고 공략할 때는 과연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오늘도 모래를 안 맞고 전개를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담 중량 3kg 늘어난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6번마 베이킹즈가 여기서 선행도 가능하지만은 4번마 프라이즈킹 같은 걸 보내주고 쫓아가도 충분히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깜빡이로 팔리는 4번마 프라이즈킹이라는 마필은 이게 내축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7월 달에 그 내축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또 8월 달에 재검을 지정받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죠. 이런 거 깜빡이로 팔리면 조심스럽고요. 오히려 이 8번마 바로가라는 마필이 직전에 1800m를 은근히 많이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이 8번마 바로가도 직전에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줬던 이유가 있구나. 강민이 그렇게 복귀를 했고 외곽의 11번마 우사인 너트는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1800에서 이미 한번 입상을 한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좀 외곽에서 너무 오바지를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안쪽에 선행마가 뭐 4번, 6번 우사인 너트가 1800이면은 또 오기환기수 스타일이면 또 강하게 밀고 가는 그림인데 굳이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갖다 비빌 일은 없다고 봅니다. 11번 우사인 너트는 뭐 단순 선행만 아닙니다만은 일단 앞선의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4번마 프라이즈킹이 인기마로 팔린다면은 오히려 배당 가치는 11번 우사인 너트 쪽에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뭐 10번마 아델의 진주 같은 마필은 이건 뭐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거는 어렵다고 봐요. 일단은. 근데 이게 인기마로 가겠죠. 아델의 진주가 6번마 베이킹즈를 놓고 가는데요. 6번 놓고 가는데 11번 8번 기본 막권입니다. 6 놓고 11번 8번 6 놓고 11번 8번 인기마 중에는 4번마 프라이즈킹 요거는 뭐 현장까지 고민해가면서 받치고 갈지 버리고 갈지를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막건은 6번마 베이킹즈 놓고 8번 바로가 11번 우사인 너트 이 두 마리는 기본 막건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구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구경주는 강민이 원래 이 승부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그런데 당일 현장에서 배당이 얼마나 나와주느냐, 과연 때릴 만한 배당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천 경주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당일 현장에서 재밌는 배당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배팅 강도를 조금 더 올려볼 필요는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는 3번마 삼성불패와 9번마 도시농부, 10번마 소중한 만남,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더 나가서는 8번마 대장박이나 또 2번마 로얄 아모스 같은 마필도 배당판의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이 3번마 삼성불패는 문세영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는데, 이 마필이 뛰는 모습을 이 데뷔 전부터 쭉 지켜봤는데 기본 사이즈가 센 놈이 맞습니다. 기본 사이즈가 세요. 근데 결정적인 치명적인 약점이 한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편성상 또 앞선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안쪽에 1번마 축하축하나 또 로얄 아모스 같은 마필이 빠르긴 합니다만은 3번마 삼성불패도 워낙 중속이 좋다 보니까 6월 18일 경주처럼 그렇게 몰고 선행을 뽑아 나서는 그림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데뷔 초에는 엄청난 뚝심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 늘어난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단 3번마 삼성불패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려도 이거를 꺾을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후차권에서 이 9번마 도시농부 같은 마필이 깜빡이로 팔린다는 건데요. 자, 이거는 뭐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9번마 도시농부가 최근에 2연타를 때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더군다나 오늘은 5kg의 울트라 감량 조건까지 맞았기 때문에 아마도 3번, 9번이 강하게 저배당을 형성할 상황입니다만은, 이 9번마 도시농부는요, 기본 자질이 좋은 놈이 아닙니다. 이 5월 21일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하게 책임지고 삭제 처리했던 마필이고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어요. 왜? 편성이 너무나 약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지금 승군전에 감량 조건 좋다고 깜빡이로 팔린다. 이거는 뭐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강민은 이 9번마 도시농부가 들어오면 강민은 그냥 틀리고 말랍니다. 이거는 강민이 이 경주 복귀를 하는 예상가 입장에서는 도무지 뭐 깜빡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3번마 삼성 불패를 인정하고 공략하더라도 후차권에서는 의외로 배당이 엮여 들어가는 그림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강민이 후차권에서 좀 압축 막권을 노리고 있는 게 한 3마리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강하게 한 방으로 때릴 겁니다. 일단 뭐 배당만으로서는 7번마 장산천하 같은 마필도 여기서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봅니다. 최근에 결정타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다 사연이 있죠. 뭐 7월 30일 같은 경주는 뭐 발주기 안에서 뭐 요동을 하면서 스타트가 늦어진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4월 23일 경주를 뛰는 그 복귀 내용을 보면 이게 1700에서 분명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7번마 장산천하 같은 마필도 고배당이 가능하고요. 뭐 한 방으로 주력으로 때릴 막거는요, 여기서는 뭐 충분히 한 방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3번 삼성불패에 붙여서 때려도 한 10배 언저리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막건은 한 방 단통이에요. 일단 한 방을 때리고 충분히 배당 환수가 되기 때문에 뭐 한두 마리 정도만 뭐 받치면서 때리고 받치는 막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번 구경주는 좀 어설프게 팔리는 불안한 인기만은 접어버리면서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하는 경주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부산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레이스입니다. 자, 이런 경주가 또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겠는데요. 아마 배당판에 올머리로 팔린 마필이 5번마 동방대로가 아닐까 싶어요. 직전에 부산광역시장배 대상 경주를 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고 6번마 수프름 매직과 3번마 맥앤치즈가 뭐 대끼리 준대끼로 가겠죠. 그리고 뭐 1번마 실버 클래식 같은 마필도 바람을 불 거고요. 뭐 8번마 뉴욕블루 이런 마필들. 5번마 동방대로가 직전에 떴던 편성이 강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은 좀 조심스럽죠. 이 마필은 전형적인 뚝심 마필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데 오히려 1200 줄어든 경주거리는 이 마필이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이다. 이거는 인정하기가 좀 조심스럽죠. 6번마 수프림 매직을 주목합니다. 6번 수프림 매직은 직전 경주에서 뭐 여기저기 간다고 뭐 그냥 개바람이 불더라고요. 근데 강민이 책임지고 꺾어들었던 마필입니다. 왜 꺾었습니까? 직전 경주는 이 테리어 테일이라는 마필과 15조 마방에서 한 집으로 동반 출전을 했는데 테리어 테일이 승부였어요. 강민이 테리어 테일을 승부 막건으로 승부 경주의 대가리로 세워놓고 천지파크의 주력 승부를 때려서 75배짜리를 아주 이빠이 조져 먹었던 그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그 천지파크라는 마필은 그 뒤로 또 계속 2연타를 때리고 있는 그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프림 매직이 떴던 직전 경주 편성은 약한 편성이 아니었다는 거고요. 직전에는 의지 자체가 상당히 좀 덜덜했던, 스타트 나오면서 옆에 마필에게 짜부대고 뭐 추돌 하고 이런 내용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끝걸음을 많이 남겼죠. 6번 수프림 매직은 직전에 안 간 거기 때문에 6번 수프림 매직을 오늘은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5번마 동방대로가 인기 1위로 팔린 상황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3번마 맥앤치즈는 이것만 생각하면 좀 많이 열이 받아요. 제가 나올 때마다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인데 직전에 한번 또 뺐더니만은 이게 또 뛰쳐 들어오면서 뚜껑 제대로 열게 했던 그런 마필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맥앤치즈라는 마필이 1200에서는 분명 강점이 있고, 이 8번마 뉴욕블루가요 지금 안 팔리는데 어쩌다가 이 뉴욕블루 처지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뉴욕블루가 기본 사이즈가 굉장히 센 말이거든요. 이게 재작년 그 9월이었죠. 재작년 9월 대상 경주에서 그 K&M의 대상 경주였습니다. K&M 대상 경주에서 3코너 4코너를 돌면서 낙마가 돼버렸죠. 그때 강축으로 팔렸어요. 강축마로 팔리고 낙마가 된 이후로 한동안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가 작년에는 계속해서 대상 경주만 뭐 3번인가 4번인가 연속 출전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백기 길어지고 직전에 한번 바닥을 쓸었다고 해서 여기서 안 팔린다. 이러면은 노려야죠. 이거 8번 뉴욕블루. 이 기본 사이즈는요 사실 여기서 제일 센 놈이 맞습니다. 뭐 동방대로나 수프림 매직이나 이런 마필들 예전 컨디션이라면은 그냥 뭐 대차로 누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사이즈죠. 또 오늘은 외곽이지만 선행권에서 선의권에서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8번 뉴욕블루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3번만 맥앤치즈 동방대로. 일단 기본 막건은 6 놓고 3번 8번 6 놓고 3번 8번을 기본으로 갑니다. 6 놓고 3번 8번 기본 막건에 인기 1위는 5번만 동방대로는 뭐 방어 막건까지만 정리합니다. 6 놓고 3번 8번 6번 5번 1번만 실버 클래식은 다시 승구를 했어요. 원래 1군에 뛰다가 강등이 되고 다시 승구를 한 마필인데 이런 건 좀 두고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6 놓고 3번 8번을 기본 막건으로 정리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레이스입니다. 1번마 아르고 플라잉과 4번마 로켓킨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2번마 불꽃 왕자나 3번마 스페셜 로드힐 또 5번마 천의 강자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인데요. 1번마 아르고 플라잉과 4번마 로켓킨이 직전 경주 같이 뛰어봤습니다. 뭐 불꽃 왕자도 같이 뛰어봤는데 직전에 같이 뛰었던 8월 20일 8경주를 복귀를 해보면 이 4번마 로켓킨이 1번마 아르고 플라잉을 직전에 이겼지만은 다시 뛰면 아르고 플라잉이 로켓킨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복귀가 됩니다. 직전 경주는 4번 로켓킨이
그 빅투아르가 기승을 했던 상황이고 아르고플라잉은 태훈이가 김태훈이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 태훈이가 말타는 내용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고플라잉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잘 모르고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15일 날 태훈이가 탔을 때에 그때 외곽에서 그냥 몰아가지고 3위권까지 전개를 끌어가면서 그렇게 입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직전 경기도 그렇게 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2번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고 외곽 선입 전개를 끌어갔던 상황이 돼버렸고, 반면에 로켓킹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힘안배를 하면서 안쪽을 파고 들어가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 4코너를 돌면서 아르고플라잉은 외곽, 로켓킹은 안쪽, 게이트는 오히려 아르고플라잉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개 상황은 로켓킨의 전개가 더 좋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문세영 기수로 완전히 교차가 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또 1번 게이트까지 뽑았는데 문세영 기수는 그렇게 타질 않죠. 문세영 기수는 굉장히 영리한 기수고 또 자기가 타는 말마다 다 복기를 해보고 연구를 하고 기승을 하기 때문에 1번 아르고플라잉이 이번에는 로켓킨에게 질 일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번마 아르고플라잉을 좀 더 안정적인 충마로 볼 수가 있겠고요. 2번마 불꽃왕자 같은 마필은 2월달 경주에서 강민이 일요일 마지막 경주에서 승부로 58.6배를 한 방으로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경주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꺾었어요. 신경 쓰지 않고 꺾는 이유가 있죠. 이 마필의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딱 있는데 오늘은 그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불꽃왕자 같은 거 뭐 인기마로 팔려도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볼 이유가 분명히 있고, 6번마 천지 성공은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인기 7이었죠? 인기 7이었던 말을 대가리로 놓고, 그때 당시 불안한 인기마가 정말 많았어요. 뭐 키마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이글삭스나 이런 마필, 정말 불안한 마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천지 성공을 대가리로 놓고 슈퍼브로드의 255.1배의 대박 배당을 주력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이 천지 성공이 직전에 출전 공백이 길어진 이유는 폐출혈이 났어요. 6월 25일 날 폐출혈이 나면서 공백이 길어진 것뿐 마필의 컨디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또 이 마필은 혈통적으로도요, 그 라팔, 부산 경마장에 있었던 그 라팔이라는 마필 있잖아요. 그 라팔과 부마, 모마가 같은 전형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뛰어난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이 천지 성공이라는 마필을 계속해서 강민이 좀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었던 마필인데 직전에 또 대박으로 챙겨 먹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오늘 승군전이라서 안 팔리지만은 직전 경주 이 마필의 고배당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이 마필은 혈통적 잠재력이 분명히 있고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입니다. 이번에도 또 안 팔리면 6번마 천지 성공까지는 관심권으로 갑니다. 1번마 아르고플라잉을 놓고 일단 6번마 천지 성공, 배당마로서는 6번마 천지 성공 기본마권으로 가져가시고, 4번마 로켓킨도 뭐 무시는 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인데요. 그 외에도 전개 상황의 변수를 좀 살피면서 5번마 천의 강자 같은 마필도 뭐 조심스럽게 살펴볼 이유는 있죠. 어쨌거나 뭐 여러 구멍을 가기는 좀 어려운 경주. 관심 많은 1번마 아르고플라잉, 4번 로켓킨, 6번마 천지 성공, 이 세 마리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 1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립니다. 일요경마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려서도 책임지고 꺾었던 불안한 인기마가 또 몇 마리 보이고, 상대적으로 좀 덜 팔렸음에도 강민이 실전마권으로 노리면서 또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를 승부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지금 뭐 본 예상도 그렇고 뭐 현장 예상도 그렇고 안 바뀔 축이 있어요. 확실하게 배팅의 중심을 잡아줄 충마가 있고, 후차권에서 어설프게 팔리는 마필들을 2마리 정도를 꺾고 가기 때문에 충분히 중배당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한방 막건에 중배당 한방 막건을 이빠이 때리고 또 한 마리 정도만 받치는 막건, 때리고 받치는 중배당 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경주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전개 상황에 이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강민이 계속 고배당을 째려보는 고배당 복병마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마필은 오픈을 해드릴게요. 6번마 동반자의 기적. 마지막 경주에서 정말 대박이 터지면 동반자의 기적이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강민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전혀 없죠. 그래서 뭐 아마 인기도에서는 거의 뭐 바닥권으로 팔릴 그런 상황인데 이 마필은 1,400이 적정거리고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한 이맘때쯤, 작년 한 여름, 한 가을, 한 이맘때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게 진로가 확 막히면서 입상을 실패했던 그런 복귀 내용이 있어요. 그게 1,400에서 그런 복귀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1,400이면은 이거는 무조건 강하게 노려된다. 강민이 계속해서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 마필 동반자의 기적인데 거의 안 팔려요. 거의 뭐 인기 순위 바닥으로 팔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양한 승식으로도 뭐 삼상 승식이나 또 삼상 승식의 후착이나 또 복연 승식이나 삼복 승식이나 뭐 많잖아요. 충분히 좀 노려볼 고배당 가치가 있는 마필이 6번마 동반자의 기적이다 라고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요 강민이 묻지마 강축 안 빠지는 축만 놓고 한방 맞건의 승부 보겠습니다. 뭐 배당에 상관없이 그냥 먹을 수 있는 적중할 수 있는 막건 딱 한 방에 힘을 실어서 때리고 한 마리 한두 마리 정도 바치는데 뭐 6번 동반자의 기적까지는 고배당으로 좀 관심을 두자. 자, 마지막 경주는 승부 경주입니다. 확실하게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9월 17일 일요경마 UC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은 내일 현장 예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